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연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어족이요? 혹시 연어의 습성인 회귀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예, 연어족이란 네. 독립을 했다가도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미의 신조 하나 알고 있는데요. 뭐요? 혹시 빨대족이라고 알고 계세요? 빨대족이요? 네.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의미여서 아마도 부모 곁에서 기생하는 사람들을 네. 뜻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의미인데요. 예. 30대 이후에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모든 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오늘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예,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네. 코스피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192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 건설, 제조업 등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코스피 1900선 회복하면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상승한 1917이고요. 코스닥도 1% 오른 5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오르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강하고요. 시가총액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오늘 1원 10전 정도 내리면서 109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금요일 이렇게 모든 장에 빨간불 켜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네.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매도하실 종목이나 관심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예. 전화가 편하시다 하시면요.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또 종목에 대한 점검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요, 게임의 룰부터 소개를 좀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네. 또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담 받으시고 만족했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점 보내주시면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 별점왕에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10월에 별점 왕이 누구셨었죠? 이상로 전문가랑 예. 또 박세영 전문가였죠. 그렇죠. 남은호 네. 원장님 다소 아쉬웠습니다. 10월에 별점 왕이 되셔서 가슴에 별을 달기를 원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이제 가을이니까 예. 별을 진짜 볼 수 있는 날이 많을 거니까요. 예.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을 기대를 해볼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별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또 그럼 별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맞다. 네. 상품도 드립니다. 네. 예,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기아차요. 아, 기아차요. 예, 최근에 이 좀 종목.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기아차를 네. 들고 계시군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5월달에 매수를 했거든요. 81,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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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요? 500주니까 몇 프로? 한 얼마 정도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주식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 정도 될까요? 예, 반 정도 돼요. 한 4, 50%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네. 하겠습니다. 예. 81,140원이 81,140원. 예, 매수 단가시면 물타기라는 걸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 예. 예, 그러셔서 네. 지금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춘 게 81,000원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가장 예. 좋을 때 사셨네요. 이걸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예. 보통 거래는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나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걱정이 예. 많으신데요. 그렇죠. 예, 이 종목 남은호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저희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의견부터 좀 네. 살펴볼게요. 네. 네. 예, 보유를 해도 된다는 의견이 아쉽게도 한 분만이 나왔고요. 나머지 5분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종목 교체를 하라는 의견도 매도니까 일단 매도를 5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데 남은호 원장님은 어떠세요? 참, 그 손실폭이 너무 지금 큰 상황이네요. 네. 81,000원대 사셨으면 지금 그 기아차 최고가가요. 84,800원 이렇게 잡히는데요. 그 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좀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일단 네. 기아차를 가지고 계속 가져간 다음에 이 종목으로서 이익을 낸다든지 또는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좀 운용의 미를 좀 잘 살린다면은요. 좀 더 손실을 작게 보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시청자분께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혹은 메모나 아니면 그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좀 네. 기계적인 매매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통상 이제 손절매가 잘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바와 바대로 그대로 실제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 머리보다는 손에 좀 비중을 둬 가지고요,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가장 축소하는 전략을 우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81,000원대 가격이면 올해 이제 5월달 그리고 작년에도 나타났던 가격인데요. 이때가 기아차의 성장률이 제일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때였거든요. 네. 뭐 최근에도 물론 이제 그 해외 판매 공장의 어떤 그 차량 판매 대수가 생산 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작년과 대비했을 때 기아차는 현재 올해의 성적은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주가라는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좋지 않다면 작년 주가보다 올해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11년 평균 주가가 한 75,000원대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아차의 적정 가격은 75,000원보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8만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의 폭이 좀 큰 상황. 오늘 같은 경우 지수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한 것도 이러한 부분에 이제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아차 모든 이제 주식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이 기업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선반영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반등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자, 이제부터 본격 반등을 노려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2011년 8월 달에 저점이 58,100원 정도의 저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반등은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58,200원까지 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이 들어왔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 라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받더라도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이제부터는 다음 주 정도는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수급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들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반등은 높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차 반등은 65,000원 정도까지가 1차 반등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이 8만 원이 넘은 가격에서 지금 65,000원대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요. 예. 네. 그래서 2차 반등, 자, 2차 반등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반등은 한 7만 원에서 7만 한 1, 2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요. 네. 예, 지그재그 파동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65,000원에 잠시 쉬고요.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정도, 내년 빠르면 1월 달 정도, 1, 2월 전후에서 한 7만 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그 지점에서는 한번 다 팔아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네. 시세라는 게 이제 뭐 파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업의 어떤 키친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10년 주기의 기술 혁명에 따른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의 종목이 시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통상 3년 정도의 대파동이 나타나고요. 그 파동 속에서 한 10배 그리고 테마가 붙는다면 30배 정도의 업종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아차를 보시면은요. 2008년에 5,700원 하던 주식입니다. 최저가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2년 6개월을 더하면은요. 정확한 지점이 바로 2011년 상반기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가격이 85,000원이에요. 그러면 약 15배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력 업종으로서의 상승의 어떤 그 진폭은 일정 부분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기아차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요.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니까요. 일단 7만 원 선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1차적으로는 65,000원대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그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요. 혹시라도 주가가 더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또 사서 65,000원에 팔 기회를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매수 단가를 좀 낮춰 가시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71,000원에서 2,000원 선 왔을 때는 정리를 네.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난 손실이 아깝겠지만 더 이제 수익이 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탄다면 예, 또 수익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잘 힘드시겠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예. 예, 기아차 감사합니다. 가드렸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한번 AS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네, 제가 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GS 건설 매수 가능합니까? 이렇게 문의가 오셨는데요. 예. 왜 이 종목 매수하러 할까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은 원장님. GS건설. 일단 건설업종 자체가요. 지금 네. 아직 굉장히 좀 침체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근 이제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도요. GCF 유치 이후에 급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 또한 현재는 주택 가격 또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눈치 보기, 어느 정도 바닥에 1차 바닥이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비한다면 그 GS 건설의 주가는요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GS 건설은 실질 이 기업 가치보다도 좀 더 떨어져 있는 주가의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향들이 있는데요. 저의 어떤 성향으로 이제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면은요. 저는 첫째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세 트렌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즉,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반등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반등이 나오지만 그 반등을 바라보고 기다리기에는 예. 너무나 좀 아까운 현재의 시점이 아닌가.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많은 예. 장세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가격에 대비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때를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패턴, 9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누군가 이 수급 주체가, 새로운 신규 수급 주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 방향, 즉 V자 반등으로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한 번에 어떤 반등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쌍바닥 또는 삼중바닥은 나올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예. 지금 타이밍에서 미리 사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어느 정도 반등 시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권 테스트를 거치는 이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좀 정상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GS건설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원장님, 네. 11월 2일이잖아요. 네. 어제 출연하셨던 분들께 11월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GS건설도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하셨고, 앞서서 기아차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11월에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11월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은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가는 놈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현재의 코스닥은요. 끝이 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지금 이 보시라이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인 부분에 그리고 해치가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는 지수가 방향을 좀 크게 보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대형주들은 천천히 매수를 해도 중장기로 본다면 천천히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소 잡는 칼을 버리고 닭 잡는 칼로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래소, 소 잡는 칼을 버리고 코스닥, 닭 잡는 칼이 필요한 시점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가도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요. 그 네. 홈런 배트를 잡는 것보다는 1루타를 치는 배트를 짧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종목 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도 좋겠다 생각 드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하나마이크론 매수가가 6,329원이고요. 35%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2363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예,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손실 폭이 좀 있고요. 예. 지금 흐름에 지금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타이밍이 놓친 상태에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세 또한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니까요. 지금 하나 마이크론의 추가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씩 생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주가도 이제 반등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 반등을 노려서 물량 축소 또는 현금화를 시켜준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닉스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의 IT 쪽으로 매기가 붙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7,000원을 좀 상회하는 정도의 반등까지는 뭐 충분히 이달 중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네, 이 정도 가격에서는요, 한 번쯤 잘라주고 나서 역시 이 또한 회복이 되는 가시화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하나마이크론 지금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 예. 4,68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최근 테바사의 인수 소식에 제약주가 상승했었죠. 예. 오늘 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짧게 짚어주시죠. 예, 너무 급하게 드려서 볼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좀 봐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염색약 같은 그 제품으로 상당히 좀 좋은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예. 최근에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테바의 경우 한국에 1,00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을 가진 제약사와 지금 인수 합병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며칠 전에도 좀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약업 전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요. 왜 테바라는 세계적 제네릭 기업이 한국의 어떤 제약사를 선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네릭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과거 이제 일본이 제네릭을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시켰지만 중국에서의 품질에서의 어떤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적정한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단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제약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2003년 이후에 화학합성물 제약에서 바이오 제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성적은 꽤 좋은 편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된 부분이고요.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 앞으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상승했다면
제약주들은 실적을 가지고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지는 않지만 느리지만 아주 긴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네. 동성제약이 물론 테바에 피인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주가의 트렌드는 계속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살짝 튀임 현상이 있었죠. 살짝 튀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응축 과정, 지금 거래량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서의 응축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재상승을 해 나간다면은요. 첫 번째 이 최고가인 5,920원 정도의 저항이 있더라도 네.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니까요. 좀 중기 홀딩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남은호 원장님 동성제약 선저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굳이 손절 가격을 잡는다면은요. 예. 전체적인 추세가 붕괴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네. 한 4,300원 선 잡겠습니다. 4,300원에서 종가상으로 3일 동안 하회할 경우에는요. 네. 그 가격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손절을 하시면 가장 좋은 손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잘 또 알겠습니다. 동성제약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예, 남은호 원장님께 한 종목 급하게 또 드릴게요. 네. 아바코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아바코를 7,77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 네. 가져가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지금 6,600원에 거래가 되는데 어떻게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7,770원에 사셨대요. 7,770원이에요. 네. 예.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IT 부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본격적인 기업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던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주가를 좀 떨어뜨렸다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도 4, 4분기 정도부터는 좀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좀 변방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통상 좀 올라가기 힘든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누군가가 많이 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착실하게 주가의 상승만큼의 거래량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거래량 조정도 아주 순조로운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이동 평균선들을 좀 가볍게 많이 돌파를 하면서 120일선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1차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는 부분까지는요, 좀 더 그 공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해서요. 물론 이제 살짝 기술적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세적으로요. 하여튼 7,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높여가는 것도 좀 수익 제고의 문제에서 좀 좋은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바코까지 문자를 받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조금 지각을 하신 분이 앉아 계신데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에 소환섭 대리께서 오셨습니다. 소환섭 대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예. 서부 간선도로 쪽에 교통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쪽에서 그 교통이 너무 정체되는 바람에 지각했습니다. 지각하는 일상을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죠? 예. 네. 예. 예, 최근에 이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유명한 손석희 아나운서도 생방송에 지각했다는 그런 아, 기사가 나오고 손석희 있었는데 아나운서 제가 알고 시차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통 상황 늦는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유가 예.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소환섭 시청자 여러분 대리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시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용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깨알 같은 교통 정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예.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환섭 대리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만나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인데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주식 보고 있었죠? 계속 예. 방송 보고 계셨어요? 금요일도 예, 예. 주식시장은 움직이니까요. 네. 예, 마음은 불금인데요. 네. 3시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급합니다. 제가 종목 빨리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우콤이요. 나우콤이요? 아, 예, 예. 예. 네, 매수가랑 제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1,750원에 100%거든요. 100% 남으셨어요? 예. 예.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제가 매수하고 한 지금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매수하고 12,000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12,000원 넘어갈까 생각하고 안 팔았더니 네. 빠졌다가 다시 조금 약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전에 14,000원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으셨나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요. 네, 예. 13,000원, 14,000원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함께 보시면요. 보유 의견 4분 주셨고요. 비중 축소 의견 2분 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제가 매수가 네. 그 11,750원을 뚫고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예. 그거하고 만약 손절 라인이 있으면은 네. 어느 선에서 잘라야 되고 네. 또 이게 대선이랑 관련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럼 한 번쯤은 튈 수 있을까 싶어서 갖고 있거든요. 아, 예. 네. 문재인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예. 어떤 분께서는 정치 테마주 이제 좀 빠져나올 때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갈 때까지 가. 예. 오늘 5%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소환섭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우콤을 이제 11,7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보유 중에 계신데요. 예. 뭐 어떤 이슈로 처음에 매수를 하게 되셨어요? 그냥 대포- 아시는 분이 예. 괜찮다고 사라고 해서 일단 사고 나니까는 이게 그 정치 테마주라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우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거 뭐 방송 모바일 게임 뭐 그런 거랑 연결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아프리카 TV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로 온라인 게임으로는 테일즈 러너라는 레이싱 게임과 모바일 쪽으로 신규로 진출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먼저 나우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라는 이러한 인터넷 1인 팟캐스트 방송 쪽에서 접속자 수가 최근에 컴퓨터 온라인에서만 접속을 하다가 스마트폰 기기가 발전하면서 모바일 쪽에서 더 많은 접속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SNS 관련된 팟캐스트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 테일즈 러너도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이 모바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가 점차 고도화되고 발전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빌이나 잘 아시는 컴투스 같은 이러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우콤의 대표이사도 서수길이라는 전 위메이드 사장이었고 그 이전에는 액토즈 소프트 사장이었다라는 뭐 그런 CEO가 자기 위메이드 지분을 팔아서 이제 나우콤을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CEO가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자체가 앞으로 모바일 게임 업체로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당장에 이렇게 주가가 11,000원, 12,000원에서 흔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오랫동안 끌고 가셔서 내년 1분기에 올 연말에만 이제 모바일 게임이 10여 종 이상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에는 지스타라는 이런 게임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료가 남아있는 이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네. 약간 뭐 리스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시게 되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하면은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올 하반기에 게임이 10여 종 정도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테일즈 러너라는 레이싱 게임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느냐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FPS 게임 중에 피어 온라인이라는 온라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게임의 시장에서의 흥행 여부까지 지켜보시는 게 그때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네. 그때까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선까지 잡아도 될까요? 전고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고점 부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이런 성장하는 회사는 얼마나 성장할지는 뭐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상으로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는 주가를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15,500원 선이 전 고점이에요, 시청자님. 얼마요? 15,500원 선이요. 15,500원이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시청자 다음 주 전화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예, 그때 예스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여쭤보실 내용을 참 잘 물어보시니까 네. 답변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각이 11시 2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문자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드릴 종목은 LDT라는 종목이고요. 네. LDT를 매수하신 분 매수가가 4,480원 20%신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7956님께서 물타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예, 저는 항상 말씀해드리지만은요, 추가 매수는 절대 바닥권에서 하지 않는다.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추가 매수는요, 상승할 때 편승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또한 좀 상당한 그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몰레드 관련 그 구동 칩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내몰아서 좀 앞으로의 성장성을 분명히 좀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작년 대비 올해의 어떤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과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작년에는 한 16%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기대는 있지만 현재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물론 노트2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길을 열어갈 가능성도 많겠지만은 지금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요, 오히려 거래소 대형주들이 좀 나을 것이고요. 따라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실적을 겸비한 투자가 바람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여튼 현 시점부터는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면 현 시점부터 좀 짧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200원대에 이제 접근이 되면은요, 4,200원에서 4,400원 정도까지가 일단 이달에 목표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손실을 조금밖에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빠져나온 후에 실적 개선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DT 봤습니다. 네. 앞서서 하나마이크론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그분께서요. 네. 남은호 원장님께 별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남은호 원장님 팬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들 별표 보내시는 데는 조금 인색하세요. 11월 달에 남은호 원장님 가슴에 네. 별표 달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예. 소환서 대리님도 별도 한번 다셔야죠. 지각하셔서 안 됩니다. 안 드릴 겁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매수가 26만 원에 비중은 적지 않으셨어요. 한 26만 원이면 9월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26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7월 이전에 2분기까지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을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경기 침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매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네.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내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남아있는 이슈가 미국 대선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 미국의 감세 정책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러한 감세 정책을 긴축을 완화하던 이러한 정책이 새롭게 바뀌고 이 재정절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현대중공업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결국 작년 8월과 같이 장중 변동성이 큰 폭으로 살아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현대중공업도 그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네. 계속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종목을 정리하시고 다른 지금 주도주 쪽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뭐 조금 그런 엔터나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겠네요. 현대중공업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가져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가스 할명수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 동아약품 들어와 있는데요. 동아약품이 현재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지금 문의하신 분은 6,000원에 사셨네요. 6,000원에 비중이 10%인데 더 사고 싶은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2914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일단 수익이 나고 있네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가스 활명수와 판피리네스 그리고 후시딘까지 독보적인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제약업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었고요. 이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 가능합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도 아주 좀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죠. 원형, 바닥형 해서요. 200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정확히 원형으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이제 외국인들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적정한 조정과 적정한 상승의 어떤 탄력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화약품의 어떤 추세적 상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충분히 뭐 현 가격에서 하더라도요, 크게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현재 비중이 10%니까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현장세에서 40%, 50% 넘어가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세적 상승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타고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손절매를 하게 된다면은요, 한 6,000원권 이하가 들어가면 손절매를 하는 것도 무방은 한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6,000원권에서 시세가 종료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매를 하는 것이지, 펀더멘탈의 어떤 훼손이나 그리고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의 전환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직은 안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동화약품 봤습니다. 이번 종목 동양생명 봐드릴게요. 매수가 1,600원의 비중이 100%인데요. 뭐 비교적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목표가 짧게 짚어주시죠. 잘 잡았는데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12,600원에 1,600원에 16,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동양생명 수급 자체가 기관 쪽에서 계속한 매수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수급 자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관 매수세를 통해서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장기 이평선, 주봉상 장기 이평선을 지금 가까이 왔고요. 일봉상에 보시게 되면 241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에 매수를 하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최근 생명보험업계 쪽에서도 지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최초로 업계에서 이제 상장을 한 회사고, 업계 내에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브랜드를 도입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명보험 쪽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수세로 통해서 계속해서 동양생명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먼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네. 13,000원 이상대까지 13,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권이시니까요. 13,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양생명까지 봤는데요. 오늘도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빨라요.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주 후에 이어갑니다. 예, 지난주에 남은 원장님께서 네. 문자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었냐면요. 네.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매수가가 22,300원 20% 들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은 원장님께서는 이제는 중국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가를 18,000원 설정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 들어온 문자를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 꼭 좀 봐주십시오. 17,000원대 사신 분 문의도 있거든요. 이분 역시 지금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시청자를 연결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한 주간 예. 잘 보내셨어요? 예. 예, 두산인프라코어 들고 계신가요? 팔았나요? 안 팔아서요. 아니,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네. 잘하셨어요. 오늘 5% 다시 올라갑니다. 예. 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은호 원장님 의견 어떤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요, 18,000원까지는 계속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예. 자, 미국의 어떤 대선 주자들의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제조업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쪽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와 제조업 분야 두 개가 모두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보시라이 문제가 좀 새롭게 뜨는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긴 하지만은요. 중국은 현재 72조 가량의 유동성을 먼저 공급을 했고요. 예. 일단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 유동성 공급에서 일단 재정 정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SOC 산업과 제조업 경기 부양을 위한 기계류 수입이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러한 중국의 건설 부분이 새로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가속한다면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다. 물론 외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일반 짧게 한 17,000원대에서 조정을 살짝 거치긴 하겠지만은요,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18,000원까지는요, 계속 가져가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두산 그럼 인프라코어 추가 매수는 얼마에 추가 매수 좀 할까요? 가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이 20% 정도면은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요, 일단 기간적으로 한 1개월 정도 뒤에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가 예. 18,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소환섭 대리가 해주셨던 지난주 AS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 종목은 메가스터디였습니다. 예. 매수가 78,950원에 비중 23%였죠. 소환섭 대리님 의견은 매수가 근처 도달했을 때 매도해보자 하셨는데 아직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어떻게 보유하고 계시죠? 네, 갖고 있죠. 네, 먼저 주가가 지난주보다 좀 말씀하셨는데 더 갖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행인데요. 소환섭 대리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AS 잘 받아보세요. 있죠. 네네. 네, 소환섭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고 계신가요? 지금 TV로 네. 방송 보고 계세요? 방송 시청하고 계신가요? 네네. 예. 네. 아, 예.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라도 지금 뭐 업황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고3,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강의, 그리고 이제 그 편입학원에 대한 매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 다 지금 매출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계절적 성수기도 앞두고 있는데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11월 중순쯤에 수능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이제 지켜보시고 그래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지금 뭐 잘 움직이고 있는 계속해서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종목 교체를 권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다음 주 수능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변동이 없으면 네. 네, 아쉽지만 손절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또 대응해 보시기 수능 바랄게요. 지나고 나서요. 네. 예, 수능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자르고 나오시는 게 맞다는 네. 의견이신데요. 네. 예,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꾸려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하나증권 안성지점의 소환섭 대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이 지난 8월보다 0.6% 증가한 8,5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내 건설 지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부문 주거용 건설 지출은 2.8% 상승한 2,8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 총 건설 지출은 1.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자들이 향후 주택 판매를 낙관하고 있으며 주택 재고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이달 중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관광객 수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에서 22일쯤 올해 1,000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84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979만 명보다 크게 늘어난 1,130만 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났으며 일본 관광객도 19.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붐이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2년 연속 10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발표된 10월 미국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에 5만 대를 팔아 올해 누적 판매 대수가 5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10월 한 달 동안 4만 2천 대를 판매해 올해 47만 7천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모두 합쳐 106만 7천 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소나타, 제네시스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판매량에 비해서는 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LTE폰 판매량에서 애플과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SA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LTE폰 판매량은 400만 대로 시장 점유율 37.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160만 대를 팔아 1위를 차지했던 모토로라는 3분기에 판매량 150만 대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위 자리는 LTE폰으로 나온 아이폰 5를 260만 대 판매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LG전자와 펜텍이 나란히 포진했습니다. 3분기 미국 내 LTE폰 시장 전체의 규모는 2분기보다 1.4배 성장한 1,00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획 서비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증시 분위기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1920선 가까이 왔고요. 코스닥도 513선인데요.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전기 전자업종은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자동차가 속한 운송 장비를 더 많이 삽니다. 이렇게 또 매수 주체들의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네. 끝까지 지금 상황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종목 픽 서비스. 와.